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오늘은 한국전 정전 65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북한도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직도 한반도는 전쟁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으므로 전쟁 중임에도 자유를 말살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세습 독재, 최악의 인권 말살 체제가 되어가지고 자유를 말살했습니다. 전쟁 중임에도 자유를 말살하지 않는 한국, 자유를 말살한 북한의 차이가 오늘 천국과 지옥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자유를 말살하지 않고 이런 행복을 만들어낸 은인들에 대하여 고마움은커녕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북한에서 지옥을 만든 사람들을 영웅으로 추앙한 자들 또는 그 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도덕적 분노를 느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건장하나 정신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그런 가운데 난데없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가지고 이걸 쿠데타라고 몰아가는 언론, 방송, 정권, 여당, 이 더운 여름에 우리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작년 탄핵 사태 때 3월 10일 탄핵 결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국가기관을 위협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고민 끝에 혹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 그것은 국무회의가 결의하고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때 군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다룬 문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현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받은 국방부 장관이 이런 상황 오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종결시켜버리고, 그 문서는 그 뒤 정권에 잘 넘겨져서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언론 선동 세력, 반군 선동 세력이죠. 반군 선동 세력은 이게 탄핵 기각, 즉 탄핵 기각 후에 촛불 세력을 단합하기 위해서 만든 쿠데타 계획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방송사가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가 가담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되면은 애국 군인들을 쿠데타 세력, 일종의 반란분자로 모는 그런 수사가 될지 모릅니다. 애국 군인들을 반란분자로 모는 수사가 되면은 그 수사가 오히려 내란 아닐까요? 애국 군인들을 반란자로 모는 사람이 반란자 아닙니까? 이런 끔찍한 상황을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수습해 갈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서에 나타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기무사 2017년 3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탄핵 결정이 나오기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 태극기 집회 등 진보, 괄호하고 종북, 보수 세력 간 대립 지속, 촛불 집회 18차 연인원 1540만여 명, 기각되면 혁명 주장, 태극기 집회 15차 연인원 1280만여 명, 인용되면 내란 주장,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폭동이 날 경우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렇습니다. 기무사는 또 북의 북극성 2호 시험 발사에 이어 오는 3월 한미 KR/FE 연습에 맞춰 북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 가능성 상존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일부 보수 진영에서 계엄 필요성을 주장하나 국민 대다수가 과거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계엄 시행 시 신중한 판단 필요. 아주 신중하게 적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세력이 기각되면 혁명이라고 했다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던 문재인 현 대통령입니다. 기각되면 혁명이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거기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발언이 주르르 나옵니다. 이 발언을 추적하면은 첫 발단은 중앙일보 2016년 12월 16일자에 실린 인터뷰입니다. 김용옥, 문재인 두 사람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김용옥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탄핵 사유를 일일이 따로 심사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묶어 심의해도 될 것이다. 박한철 소장 임기 만료가 1월 31일이니까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조기 판결의 방향으로 잘 진행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쩌나? 이렇게 물었어요. 문재인 전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의 헌법 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 국민들의 헌법 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기각되면 혁명이란 키워드가 여기서 생긴 거죠. 이게 보도되고 논란이 됐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사흘 뒤에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면은 다음엔 혁명밖에 없다고 말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도 헌법의 틀과 질서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말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기본적인 국가관과 안보관이 의심스럽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혁명 운운하는 문 전 대표는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씨의 발언을 보면 마치 민중혁명가를 만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헌재가 아직 심리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사전 협박 아니냐. 또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는 헌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양동환 교수는 반체제 세력이 지난 2개월 동안 군중 집회라는 무기를 사용해 대한민국을 혁명 상황으로 이끌어온 것이다. 그들은 최순실 스캔들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급등한 것을 이용해 박 대통령을 밀어내고 내친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밀어내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뷰스앤뉴스 사이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보도를 접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께서 탄핵이 기각되면 그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는 발언은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만 지극히 위험합니다. 황장의 분노와 불안에서 혼란과 불안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민심을 정치권으로 바통 터치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즉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어떻게든 질서 있는 수습을 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해 12월 2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가지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 헌재에 대해 어떤 바람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정치 지도자는 헌재의 권위나 대한민국의 국민의 품격에 걸맞는 대우와 말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16년 12월 20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논지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최근 자신의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촛불민심 및 국민 뜻과 다르게 결정을 내려서 제도적 해결의 길이 막혀버린다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혁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 상황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촛불혁명, 시민혁명 등 모든 사람이 혁명을 말하고 있는데 마치 문재인이 말하니 불온한 것처럼 하고 비헌법적이라고 하는 건 편파적 보도다 라고 맞받았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2017년 2월 25일 혁명 내란 운운하며 헌재 탄핵심판 선동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 요 혁명 내란 운운한다 하는 게 바로 정확하게 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나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촛불 집회는 기각되면 혁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태극기 집회는 인용되면 내란이라는 주장을 한다. 매일경제 사설 제목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이러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결정을 두고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 열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2017년 2월 25일 이 사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인용과 기각을 각각 옹호하는 세력 간의 대치와 갈등은 두동강난 대한민국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양측은 이번 주말과 3.1절에 연이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기세싸움을 하겠다는가 하면 곳곳에서 한치도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탄핵 찬성 쪽에서는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탄핵 반대 쪽에서는 인용되면 내란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는 살벌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자, 이 정도면은 군이 혹시 이 폭도화 해가지고 국가기관을 공격을 할 때 대비한 계엄령을 상부에서 즉 대통령이 선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폭풍이 예보가 되어 있는데 그 폭풍 속으로 배가 들어가고 있는데 선장이 요행수만 믿고 퇴선 훈련도 하지 않으면 됩니까? 구명정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한 문서입니다. 그것을 한 문서래요. 그 부친이 지금 병이 위중해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면은 관도 짜고 수의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의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아들을 살인범으로 모는 거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문 전 대표는 2017년 2월 25일 MBN에 출연해가지고 말을 좀 바꿉니다. 만약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경우 승복할지 여부를 묻자 기각이 되더라도 정치인들과 함께 승복해야 한다며 승복하고 이제는 정권교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한발 후퇴했습니다. 자, 김보사가 대비 문서에서 탄핵 결정 이후 폭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근거로 든 것이 기각되면 혁명이란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시되던 인물의 발언이었고, 촛불 시위를 주도한 세력 중 과거 폭력적 대중시위에 참여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촛불 시위 주도 세력 중에서 과거에 대규모 폭력 불법 시위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무사가 대비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존재했다고 저는 봅니다. 기무사는 촛불 시위 주도 세력의 성격을 분석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진보, 관로하고 종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북 성향 세력도 이른바 촛불 시위 세력 안에 들어가 있다는 시각으로서 탄핵 기각 시의 폭동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전시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은 탄핵 결정 선고 이후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 헌법재판소 진입 점거를 시도, 정부, 관하고 경찰에서 대규모 시위를 차단하자 국민 감정이 폭발하고 동조 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 양상 심화,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진보, 관로하고 종북 또는 보수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학생, 농민, 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 무기 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 불안 야기, 북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 안보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기묘하다. 기무사 문건은 촛불이든 태극기 시위대이든 가리지 않고 국가기관을 공격할 경우에 대비한 것입니다. 촛불 시위대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에는 혁명밖에는 없다고 했으니 기무사가 이를 탄핵 기각 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판단의 근거의 하나로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방부 장관의 지시도 받지 않고 수사를 한다는 이 독립수사단은 독립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탄핵 기각되면 혁명이라고 한 그 말의 진위가 뭐냐? 문 대통령이 수사단의 구성 지침까지 내리면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였으니 스스로도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하나 요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선동적 언론 보도입니다만은 이게 촛불 시위대를 겨냥한 쿠데타 계획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촛불 시위대는 아무리 난동을 해도 그것을 군대가 나와서 진압하면 안 됩니까? 촛불 시위대는 혁명, 난동, 폭동의 면허증을 갖고 있습니까? 촛불 시위대가 폭동을 일으켜도 진압하면은 그것은 쿠데타 모의가 된다는 논조는 혁명론입니다. 혁명론. 촛불 혁명론입니다. 혁명과 반혁명으로 나누는 거죠. 그것은 혁명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혁명에 성공하면은 그게 모든 혁명은 불법입니다. 헌법 파괴입니다만은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헌법 위에 놓고 그 혁명에 반대했던 세력을 반혁명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숙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혁명이 성공하면은 혁명이 헌법 위에 올라타고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헌법을 수호하려고 했던 세력을 반혁명 세력으로 모는 거죠. 지금 혹시 이 집권 세력 그리고 검찰 그리고 대법원 그리고 이 선동적 언론 KBS, MBC, SBS 등도 그런 혁명론을 머리에 넣고
지금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혁명이 진행 중입니까? 이 분명해야 됩니다. 촛불혁명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만약 진행 중이라면 촛불혁명 세력을 진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혁명을 합니까? 탄핵 기각되면 혁명. 탄핵 기각되면 혁명이라는 이 키워드가 계엄사 검토 문건에 들어 있으니까 그 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집니다. 감사합니다.